네. 제가 우리 후보자님 빨갱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미 3명이 특정 모임 출신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네. 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민변, 헌법재판소가 일개 서클의 모임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 저희 동기 중 제일 가까웠던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였고 현직에는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고. 마은혁 후보자건 말고도 국민의힘은요 여전히 문형배, 정계산, 이미선 특정 연구회 출신의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형배 권한대행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죠. 정성호 의원이 주말 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가장 완벽한 판사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표현. 이런 정도의 극찬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 정성호 의원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자기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완벽하다, 또 어떤 사람은 좀 편향돼 있다, 뭐 그런 평가를 많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 이 법조계 같은 경우는 어떤 판사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완벽하다 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편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의 저런 평가는 보면 결국은 당시에 함께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평가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문영배 대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우리법연구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우리법연구회가 한 4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판사 3,000명 중에서. 그러면 우리법연구회가 그나마 이 법관들 전체에서 좀 왼쪽에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도 제일 왼쪽이라고 그러면 글쎄요. 전체 법관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분 아닌가요? 예. 이제 그런 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영역이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면 그동안 헌법재판소 87년도 생긴 이후에 예. 이렇게 재판관에 대한 어떤 이 사상적 문제 뭐 어떤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떤 법의 최종적인 결정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 그만큼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매일 이게 뭐 자주 글도 올리시고 하는데 과연 판사로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렇게 자신의 어떤 견해와 사상을 그렇게 노출해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름 아닌 친명의 좌장 정성호 의원이 18기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가까웠던 분들이다. 37년 전 얘기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뭐 만화님께 안부를 이런 등등 최근에 연락한 적이 아예 없다라고 했는데 정성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아니라 정성호, 문영배 두 사람 얘기인데 다만 앞서 잠깐 보셨다시피 이걸 여당이 왜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흔드냐라는 논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성호 의원은 가장 완벽한 판사에 가까운 사람이라 마치 이제 문영배 그 권한대행을 감싸는 듯한 뭐 두둔하는 듯한 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논란거리들이 있어요.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 최근에 참 바쁜데 문영배 권한대행을 겨냥해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우리법 연구회를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 중에 5분이 네. 무려 5분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5분들이 표가 그 독수리 오형제라는 그 별명이 나올 정도로 네. 표가 계속 뭉쳐 다니는 거예요.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이제 탄핵소추의 시국선언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에 동생이 있고 그 언니가 그럼 거기 재판관 들어가가지고 일반 재판이었다면 분명히 예. 스스로 회피를 했을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데 뭐 이제 독수리 오형제 별명 그렇게 뭉쳐다니면서 뭔가 본인들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냈다. 근데 구자랑 변호사님 진짜로 일반 재판이었으면 스스로 깊이 회피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에서도 제가 대형 로펌이랑 맞상대를 했거든요. 대형 로펌 수백 명이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담당 변호사가 아니라 구성원 수백 명 중에 한 명이 배석 판사하고 친인척 관계가 있다라고 예. 재판부에서 먼저 얘기하더니 사건 재배당으로 다른 재판부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넘어갔어요. 상식 있는 법조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을 때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쪽에 조사 참여를 했었다라는 이유로 스스로 회피를 했었어요. 예.
근데 왜 그때는 회피하는데 지금은 회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비선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은 도대체 그분의 가족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공직자가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게끔 행동을 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시국 선언하고 퇴진 집회에 무슨 뭐 이제 직책을 맡고 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다 부적절한 게 맞아요. 그리고 저 중에서는 회피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맞다. 일반 재판에서는 대번에 회피했을 사안이다. 그리고 또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SNS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계속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1년 차 때 일단 끊긴 끊었어요. 이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근데 그게 그 전에도 문제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또 한 게 또 문제되니까 또 끊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1년 차 때 제 의뢰인이 제 페이스북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건 관련자들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런 거 관심 있어 하고 논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없앴어요. 제가 그래서 14년간 혹시나 의뢰인이나 사건에 영향이 있을까 봐 14년간 전에 SNS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 변호사께서는 나는 헌법재판관도 아닌데도 이 뭐 클라이언트 의뢰인과 여러 판사 판결에 대한 워낙 예민하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적절히 본인 SNS를 안 했을 뿐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단 9명밖에 없는 헌법재판관의 그런 SNS 글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건데 저 같은 일개 변호사도 그런 걸 걱정해서 스스로를 자제하고 돌아보는데 헌법재판관이 저런 논란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켰다? 저분은 SNS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됐던 게 찾아보니까 2010년, 11년부터 발생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안 끊고 있다. 이건 뭐 거의 SNS 중독이신 것 같은데 맡고 있는 공직의 무게에 비해서 처신이 너무 가볍다 생각됩니다. 뭐 독후감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성춘 부의장님 예.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걸 흔들지 말라 뭐 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어요. 왜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편향성 논란으로 올가매냐. 근데 다만 윤 대통령 측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재판에 임하는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뭐 기피 신청을 할 때 뭔가 이 정치적 성향은 기피 사유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꾸 정치적 성향, 좌편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주진우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법 연구회 대법관 중에 그 14명 중에 5명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은 그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 성향에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던 보수 정권 시절에는 대법관 그 성향들이 훨씬 보수 성향이 높았습니다. 그 당시 14명 중 2012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은 그 14명 중 6명이 그 민사판례 연구회라고 판사들 중에 아주 엘리트 출신들만 모여 있는 그 집단이 그 다수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는 우리법 연구회가 아닌 민사판례 연구회가 그냥 대법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까? 그건 괜찮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기피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 자꾸 법에 없는 정치적 성향을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거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자꾸 재단하게 되고 자꾸 사상 검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대변인은요 공개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은 이에 동조하며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하고 탄핵 불복 밑밥을 깔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 저희가 불복을 할 수 없지만 저희는 불복을 못하지만 국민들은 불복을 할 수가 있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복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했구나 또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했구나라는 신뢰를 가져야죠. 신동욱 대변인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국민의힘은 불복할 수 없지만 국민은 마음속으로 불복할 수 있어.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논리인 거죠. 국민의힘은 불복할 수 없지만 국민은 불복할 수 있다. 국민은 불복하고 말고 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판결을 내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떤 정당이라든지 헌법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선거로 인해서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제 국민들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성추영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저는 제발 헌법과 법률 안에 이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를 이의 신청을 하든지 방어권을
좀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자꾸 법 밖에 있는 것을 마치 법 안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헌재법 24조에 제척 기피 사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사건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을 시작해버리면 이때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상 초유의 뭐 회유 촉구 의견서? 이거 그냥 의견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법적 절차로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은 불복할 수 없지만 국민은 마음속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2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는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실제로 회피 촉구 의견서 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사람들 재판관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회피할지 말지를 좀 더 들여다보겠다. 이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